난 도경 씨 하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그 어떤 리뷰어들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오직 저만 찾아낸 미친 디테일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조각도시의 예고편이 공개되면 본 영상의 내용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박태중이 요한의 조각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요한은 또 다른 조각을 이용하면서 결국 피해자를 만들어내었고 태중은 결국 또 한 번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태중이 자신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백도경이 자신에게 기어오르려고 하자 오히려 박태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백도경이 진범이라고 알려주면서 박태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백도경을 처리하고 박태중까지도 정리하려는 계획처럼 보여집니다. 혹시 드라마 끝나고 엔딩 크레딧 끝까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다음 화보기 버튼 누르느라 휙 넘기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1초도 놓치지 않고 프레임 단위로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드라마의 결말, 과거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충격적인 반전 캐릭터들까지 이 엔딩 크레딧 속에 전부 스포일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자막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좋아요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제가 밤새 분석한 이 엄청난 떡밥들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안요한의 가족의 캐스팅입니다. 우선 요한의 과거에 대한 영상은 저의 지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살해하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살해를 조각했던 것이 유머였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원작 웹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엄마와 아빠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요한의 과거가 드라마의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의 엄마, 요한의 아빠뿐만 아니라 요한의 고모, 요한의 고모부, 심지어 친척들이라는 배역까지 대거 등장한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포인트냐면요. 보통 과거 회상씬이라면 어린 요한 아역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비는 아역이 2명이나 있는데 요한은 아역 캐스팅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요한의 부모와 친척들이 나오는 시점이 먼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거나 아주 가까운 과거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혹은 20년 전 과거 회상이라 하더라도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과 다름없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거나 외모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캐스팅 라인업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역의 연기파 배우 김준한, 그리고 어머니 역의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호연 배우는 아마도 요한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이고 강렬한 임팩트 씬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제 뇌피셜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사실은 해킹 보안 전문 회사였던 거 기억하시죠? 회사가 원래 보안 솔루션으로 돈을 벌었어요. 웹툰 원작에서는 아버지가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고 요한에게 살해당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 요한의 아버지도 뒤로는 불법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보안 사업을 했던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고모와 고모부, 친척들, 이들은 요한이 부모를 제거한 뒤 그 막대한 유산을 놓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던 인물들 아닐까요? 요한이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 친척들과 벌였던 피 튀기는 두뇌 싸움 끝에 그리고 그들마저 자신의 조각 기술로 유리해버리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비와 노복사의 비극입니다. 캐스팅에 어린 시절 은비가 2명이나 캐스팅이 된 것을 보면 은비와 노복사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회차를 보시면 은비는 박태중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생각보다 착한 캐릭터 같은데요. 노복사도 은비가 원래는 착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노복사는 은비에게 소중한 걸 잃게 했다고 태중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캐스팅에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은비의 어머니가 나온 걸로 보면 노복사가 은비에게 소중한 걸 잃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노복사 또한 요한에게 조각을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드라마 내용을 보면 노복사는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와이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은비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또한 과거의 경찰서 기자도 캐스팅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을 파헤치던 기자 또한 요한에게 살해당해서 은비도 노복사도 진실은 전혀 모르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결국 노복사도 피해자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진실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또한 은비와 박태중과의 러브라인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요한은 아바타로 만든 인물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언급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모두 죽였는데 그런데 노복사는 살아있는 것을 보면 노복사는
요한이 만든 조각이 아닌 건가 싶었는데 은비의 과거 스토리에 노복사의 와이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연관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번 주에도 소현정이 조각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다른 타켓을 정해서 조각을 실행했던 요한의 모습이 나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현정 대신 정해진 다른 타켓은 곧바로 사망한 채 발견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은비의 엄마가 조각 대상이었고 은비의 엄마를 죽게 만든 원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한 노복사의 스토리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은비도 계속해서 노복사를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은비의 엄마의 죽음에 요한이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또한 노복사의 구금 요원과 노복사의 취조 경찰이 등장하는 걸로 보면 과거에 노복사가 다치고 취조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노복사가 다치고 경찰에게 체포되어 박태중의 행방을 취조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한 경찰을 제지하는 은비의 모습도 캐스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은비가 확실히 태중의 체포를 막아서는 역할을 한 번쯤은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듯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민의 등장인데요.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스케일이 확 커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캐스팅 목록에서 이 이름을 보고 육성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유선규 역의 김민 배우가 뜹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무에타이 스승 파신 그 독보적인 캐릭터와 압도적인 무술 실력을 가진 김민 배우가 유선규로 나옵니다. 또한 캐스팅 목록을 보면 유선규의 부하는 기본이고 동남아 조직원, 조선족 조직원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중국인 킬러가 등장을 했고 요한의 계획이 어긋나자 그와 관련된 일을 모조리 살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요한의 조직이 하나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선규는 요한의 수많은 부하 중 하나일까요? 만약 요한의 부하라면 요한이 그동안은 방구석 펜트하우스에서 키보드 두드리며 스마트하게 사람을 조각했다면 이제 박태중이 자신의 턱 밑까지 추격해오니까 진짜 물리력을 꺼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조폭 정도가 아니라 돈만 주면 국경도 넘나드는 글로벌 용병들을 고용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레딧에 유선규 린치하는 인물이라는 배역이 있습니다. 유선규가 린치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선규를 린치하는 인물 혹은 유선규가 누군가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요한의 성격상 유선규도 결국 쓰고 버리는 사냥개일 겁니다. 유선규가 박태중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되면 요한은 가차없이 유선규를 제거하려 들 겁니다. 중국인 킬러들이 등장해서 요한의 지시에 따라 실패한 부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 보셨죠? 유선규 역시 그런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하지만 김민 배우가 누구입니까? 쉽게 죽을 캐릭터가 아니죠. 저는 여기서 지창욱 대 김민의 역대급 액션씬을 예상합니다. 김민 배우의 합기도와 무에타이 실력 그리고 지창욱 배우의 처절한 생존 액션이 맞붙을 이 장면 저는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선규는 요한의 편일까요? 아니면 요한에게 조각당한 피해자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동안 김민이 했던 배역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액션이 나올 듯 보여지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요한은 어디까지 판을 벌렸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거의 대놓고 스포일러 해버린 결말입니다. 캐스팅 목록에 요한 체포 형사 그리고 백도경 취조 형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배역의 존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박태중의 사적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통한 완벽한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백도경이 아버지 백 의원의 손에 이끌려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박태중에게 백도경의 위치 정보를 흘려줬죠. 요한의 계획은 이거였을 겁니다. 박태중, 내 분노를 백도경에게 쏟아 부어라. 둘이 싸우다 공멸해라. 하지만 박태중은 요한보다 한 수위를 보게 될 겁니다. 박태중이 공항으로 도망가는 백도경을 낚아채서 금신 두들겨 패준 뒤 그를 죽이는 대신 경찰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백도경 취조 형사가 있다는 건 백도경이 경찰 조사실에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멘탈이 약한 백도경은 박태중에게 당한 공포와 요한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취조실에서 술술 불어버릴 겁니다. 요한의 실체를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요한 체포 형사가 등장하면서 결국 설계자 안요한도 꼬리가 잡힙니다. 하지만 요한은 재벌가의 정계 인맥까지 빵빵합니다. 그냥 영장 들고 간다고 순순히 잡혀갈까요? 이때 요한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경수 배우의 미친 연기력이 폭발할 그 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엔딩 크레딧 단 몇 줄에 이렇게 거대한 스토리가 숨어 있을 줄 상상이나 하셨나요? 드라마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고편이 뜨겠지만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내다봤습니다. 과연 김민 배우가 지창욱 배우와 어떤 액션합을 보여줄지, 은비가 마주할 과거의 진실은 얼마나 참혹할지, 그리고 도경수 배우가 체포되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고편이 뜨는 대로 더 디테일하고 소름 돋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